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예 거의 강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며칠째 한 3일 정도 시장이 열리나 마나 한 이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기간 조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이 좁은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어떤 방향을 정하려면 여기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축적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게 되니까 당분간에 이제 위로 또는 아래로 옆으로 중에서 옆으로의 확률이 높다. 그러면 지수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느냐에 중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세 종목 다 5 월까지는 딱히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주어진 정보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옆으로 가고 뭐 내릴 만큼 내린 종목들은 또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중소형주들처럼 외국인 매매에 어떤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나을 것이고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증권주처럼 돈 많이 벌어서 배당을 늘렸다.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간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크게 뭐 기대할 부분은 없다. 중소형주들은 대형주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럼 시장 전반의 어떤 환경이 어떤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외국인이 매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경우가 2008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매도 이유와 지금을 따져보면 굉장히 비슷하다. 예. 뉴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외국인 매도 지속하는 5가지 이유라고 해서 2008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2008년이라고 하면 요 시점입니다. 2008년 8월이면 요때 많이 내렸던 지수가 많이 내렸던 그 시기인데 그때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미네르바에 대해서 그때 막 한창 화제가 됐을 때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났고 다만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좀 팬덤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하고 뉴스를 보면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마냥 뭐 낙관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유동성이 풍부한 건 맞는데 이때 당시보다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비중이 커졌으니까. 근데 뭐 인도나 대만하고 비교하면 모르겠지만 인도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유동성이 풍부하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외국인 추종이 심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외국인이 팔면 따라 팔아서 외국인이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사면 또 따라 사서 또 금방 올라서 재미가 없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황금성이 좋다라는 부분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2003년 6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4년간 대세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2007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미국 밸류를 따라잡았다라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7년이 저는 가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행복한 시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잠깐 단타하면 150만 원씩 따고 그랬던 시기니까.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150만 원의 느낌이 다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 저평가 매력 떨어진 상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다른 부분이 당시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다가 폭락했던 그 당시와 다른 부분이 이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익인데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900원대까지 내려갔었고 정확히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1200원대. 뭐 달러가 풀린 걸 생각하면 이게 글쎄
원화가 약세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원화가 오히려 강세가 된다면 1200원대가 900원 이렇게 가버린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 없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달러 환산으로 해가지고 약 30% 정도 상승한 효과가 됩니다. 지금도 팔아 제끼는데 30% 올랐다 생각하면 더 팔아 제낄 거고 그러면 지수가 달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규제가 이제 지금도 공매도 금지했다가 하나씩 살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전 종목으로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이고 대외 환경 악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환율을 제외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좀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지금 중립국화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한다. 나쁘지 않은 성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좋은 거 다 뺏어갔기 때문에 참, 예, 참 짜증스럽지만 어떤 중립국으로 뭔가 보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만치 않다는 걸 러시아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중립국으로서 그 지위가 보장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흑토 지역이고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공업도 발달돼 있고 사람들도 일단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원자력 발전하니까 전기 요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건드리지 않고 정치만 잘 된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화돼서 하는 선택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니까 3월 중으로 해당 불확실성은 다소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 지수 특별한 부분 없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제 지수 이거 버티려고 안간힘입니다. 예, 근데 어떤 효율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그 자금의 투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증권사들은 고배당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고배당을 한 것보다 그 돈을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갔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해서 나중에 팔 거다 이런 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약발이 강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장에서 사서 매도세를 없애주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배당이 뭐 많게는 7%, 8%까지 시가 배당률이 나오는데 이 정도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주식이 안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주주 전체가 어, 균등하게 나누는 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가라는 것만 보면 투입하는 자금 대비해서 증권사들은 당장은 좀 아쉬운 선택인 거고 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당장은 그래도 주가 방어를 위해서 최선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증권사들은 돈을 잘 벌고 또 돈 벌면 배당을 하더라. 얘들은 돈도 못 벌고 주가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으로 겨우겨우 하는데 이거 결국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꺾여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줄 것이냐가 이 지수의 흐름 그 방향이 정해지는 기준이 될 것인데 그게 언제쯤이냐라고 하면 저는 9월 이후로 이 균형이 깨질 거라고 봅니다. 9월까지는 하방의 압력이 강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상방의 압력이 강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의해서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 많이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왜 형만 편애를 하느냐. 그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형한테 엄마가 뭘 주면 나는
전형적인 그냥 한국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굉장히 이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연관이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게 되겠지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한테 내 탓이요라는 부분. 겉으로는 물론 에이 주식 투자 당연히 자기 책임이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 내 탓이 아닌 경우 항상 그러면 사람은 합리화를 하게 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 배가 고플 때 이 배식을 받아보면 군대에서 남의 밥이 커 보이게 됩니다. 배가 고픈데. 그래서 이걸 식판을 바꿔보면 이 밥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사물을 인식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독이 된다. 특히 이제 요런 것까지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게 더 커지는데, 왜냐면 이 엄마라는 존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내 편입니다. 예, 뭔가 아주 아들이 잘못해도 무조건 내 편. 그거에 또 이 좁은 시야 안에 갇혀 있다. 이런 게 만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뭐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예, 뭐 물론 글자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내일은 아닐 것이야. 나는 다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고, 자기 객관화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인데, 이것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것까지 도달을 하면 이미 투자금이 다 날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목적은 오직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지 다른 목적은 없고, 뭐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더더욱 뭐 머리도 나쁘고 저도 아직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뭘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예, 그래서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예,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싸게, 예, 제가 뭐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뭐 당장 내일 상한가 갈 것처럼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싸게 사신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면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어집니다. 확률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주변에서 뭔가 이런 시그널, 인간 지표의 시그널이 오면 꼭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이제 정말로 좋은 정보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과거에 뭐 이런 거, LG 초콜릿 폰이 예쁘니까 LG전자를 샀는데 주가가 올랐고, 기아차 K7 처음 나왔을 때, 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차 만드네? 기아차 사면 또 좋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주변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유수홀딩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딱히 이런 거를 수치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상장 주식수의 50% 정도?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한번 손바뀜이 싹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주식수가 한 5천만 주다. 그러면 2,5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지면, 바닥권에서 이런 거래가 터지면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컨텐츠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보는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제 시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고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선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옛날 뉴스를 찾아보면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옛날 뉴스 찾아보면 뭐 고등학생끼리 싸움을 하다가 50년대 뉴스 보면 그 고등학생이 맞았다고 화가 나 가지고 칼로 뭐 여러 명을 찔렀다라든지 그리고 뭐 걸핏하면 우리 동네 왜 놀러 왔냐 그래서 뭐 여러 명 모여 가지고 몰매를 놓는다든지 이 애들끼리 뭐 패싸움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아주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휴 그렇게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어 과거 시대상이 버무려져 있는 이런 저급한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빠른 시일 내에 없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은 장점입니다. 이 군중 심리가 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좋은 것에 대한 인정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일본처럼 길 가다가 "나 동경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박수 쳐 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또 그렇게 오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이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던데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던데 미국에서는 요렇게 하던데. 그래서 요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미국이 도와줬다.' 이런 부분 말고 미국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합리성을 뛰어나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계속 이제 흥행을 하는 콘텐츠들이 보면 그 선진 시스템에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를 받은 걸로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정말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망했다. 그러면 "망했으니까 니네 제작비 물어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흥했다. 흥했으니까 우리 투자의 결과다."라고 하고 뭐 특별히 아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시스템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이 한국 특유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 문제를 짚으면 끝이 없는데 이 서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뭐 잘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잘난 놈은 인정을 못 하는 거. 예. 요런 부분들 일종의 시기 같은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열린 제작 환경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또 축구로 넘어가면 우리가 2002 년에 성적이 좋았던 부분이 뭐 많이 투자도 하고 뭐 거의 같은 팀처럼 장기간 훈련을 같이 해서 그런 준비를 많이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외국인 감독이 철저히 선수를 선발할 때 자기 기준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선발했던 거고 그 외에는 뭐 인맥이니 학연이니 뭐 이런 게 연결이 돼 가지고 또 최선의 사람들을 배치를 못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럼 최근에 왜 우리 국가대표가 좋아졌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젊은 신세대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002년 때 억지로 했던 이 문화가 지금 정착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아니면 뭐 초록뱀이든 여기서는 시스템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일 겁니다. 뭐 500억 하면 뭐 넷플릭스에서 500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썼는지를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 되는데 한국에서 500억을 쓴다.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데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 세고 저기 세고 해 가지고 실제로는 뭐 한 80억 정도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요렇게 보게 되니까 엔터주들 중에서 뭐 단언컨대 괜찮은 종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이 되게 오랜만인데. 예, 예전에 이제 영진약품이 또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때 16년 이때 한창 좋아가지고 그때 어떤 또 이야기였냐면 제가 그나마 이제 이 좀 긍정적인 게 제가 기억은 그래도 다 하고 있으니까 지난 한 20년 정도의 주식시장 기억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매매한 거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그 기억, 현장의 기억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시에 영진약품이 그 KTNG, 그 한국담배인사공사 여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한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10배가 올라갔는데 먹을 게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먹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데 망하지 않는 종목이니까 뭐 한 번은 또 설거지를 하겠지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설거지가 또 나왔습니다. 한번 해먹고 설거지까지 나왔다. 한 번 더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진약품이 뭐 천연 물질로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어쩌고 했던 얘기가 2016년입니다. 5년 전인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약 개발한다. 100% 사기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정말 임상도 통과하고 됐는데 그 유효성 부분에서 기존 제품하고 비교해서 탁월하게 좋은 거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을 잠식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신약으로 인정받고 매출과 이익을 만든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100% 한국에서 엔투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는 정말 사기치는 거 아는데 니네 사기칠 때 한번 주가 올리지? 그때 나 이거만 딱 먹고 나올 거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정말로 얘들이 신약을 개발할 거고 정말로 대작을 만들 거고 정말로 많은 방탄처럼 글로벌하게 히트 칠 수 있는 연예인을 배출을 할 거고 예. 뭐 이렇게 믿고 간다는 것은 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0%다 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진약품은 그렇게 뭐 천연 물질로 하니까 부작용이 없어가지고 신약 개발 확률이 높고 어쩌고 뭐 온갖 논리가 다 나옵니다. 이때 현실은 신약 개발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2020년에 간신히 본전 2021년에 139억 적자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적자 내고 그러면 자산이라도 있겠지. 순자산 가치 1000억 시가총액 9,400억 시가총액은 이때도 9,400억인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몇 조 원짜리였는 겁니다. 이 1000억짜리 회사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수준이고 현 주소인 겁니다. 근데 또 그게 이것도 너무 부정할 수도 없는 게 아무리 제가 이게 틀렸다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모든 걸 보여주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틀렸다고 시장이 엉망이고 제가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장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받아들일 수 없고 답답하지만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100% 사기지만 사기치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딱 그것만 먹고 나와야지 이 정도. 그럼 지금 영진약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사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설거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털고 나왔던 거래량들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매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내릴 때 보시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빨간색 이럴 때 녹여서 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매도할 때 이 거래량이 없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있고 그러면 얘들 주가 움직이는 쪽에서 물린 거다. 한 번 더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또 물렸다. 거래량 터질 때 보니까 또 매도 거래량이 없고 여기서도 매도 거래량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됐네? 한번 올리겠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그럼 오늘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그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말고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뭔가 한번 설거지는 한번 할 것 같다. 다른 사례들 충분히 다 찾아보고 이런 사례들 다 보니까 더더욱 확신이 든다. 이러면 이제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가치 투자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외국인이 사서라든지 이런 이유로는 매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진다이아. 예, 일진다이아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비중은 아주 낮으신 것 같고 단가도 낮으신 것 같고 뭐 쌀 때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은 그렇게 탐탁치는 않지만 시총에 비해서 그렇지만 뭐 순자산 규모가 크고 거기에 따른 뭐 저평가 정도도 없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주가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단점 빼고는 딱히 없는 상태.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입니다. 그러면 가격 조정의 어떤 폭을 보면 9월부터 1월 말 5개월. 그러면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내린 만큼 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한 6월 말 정도 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6월 말까지 이 종목이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다 판단이 되시면 6월 말까지 조금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정황상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평가니까 뭐 심각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방향 정하기 전에 조금씩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소홀딩스. 예, 유소홀딩스는 배당 시즌 끝나고 살짝 미끄러졌다가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은 좋습니다. 물류 쪽도 괜찮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익이 많이 났고 이게 주주환원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 역동적인 종목이 됐으니까 매력이 충분히 있다, 가격 매력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관심을 받을 요인도 있으니까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배당주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끝 올해 연말까지 보고 미리 이제 시장도 좋을 거고 지금 가격에 안 사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그러면 이제 뭐 매수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한 9월 정도에 매수하셔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대한제분이 이제 슬슬 5일선 타고 가면서 뭔가 에너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요 에너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대한제분의 역대 최고가가 27만 4,500원. 그리고 그게 벌써 7년 전입니다. 7년 동안 대한제분의 기업 가치는 계속 커졌습니다. 뭐 아주 가파르게 커지지는 않았지만 7년 동안 대한제분이 7년은 아니고 지금 5년치가 보이는데 7,100억짜리 회사가 이제 8,800억이 됐습니다. 1,700억이 늘어났습니다. 1,700억이 늘어났고 장부로 안 잡는 어떤 자산 가치를 생각하면 더 잡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025억. 8,800억짜리 회사가 3,025억이고 5년간 1,700억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안 올랐네? 15년이 최고점이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또 이 상속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건도 맞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해버리면 김이 셀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뭐 지금 뭘 추격을 하고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제가 이마트를 아주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게 17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그때 이제 지수가 더 오르기 힘든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도 영향을 덜 받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도 뭐 됐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좋아지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이게 반복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마트 여기 보시면 이마트라고 검색을 하면 전국 요지에 이렇게 이마트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마트라고 치면 이렇게 지점마다 있고 요 지점 중에서 이제 임대한 지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 부지 위에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주상복합 1층에 이마트가 다시 재입점하는 임대로 아니면 그 상가를 통째로 사서 이마트가 계속 영업을 하든지 이러면 이제 이마트는 부지를 매각해서 현금을 회수하고 거기 다시 그 자리에 새로 리뉴얼 해가지고 들어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지점만 해도 상당수고 그 가양점에서 한번 재미를 받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재미를 받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이 재개발에서 그 자산의 어떤 유동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괜찮은데 왜냐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적정 주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앞으로 적정 주가 자산 재평가 효과를 내는 그런 점포 재개발 사업이 될 거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 점포들은 전부 물류센터가 되니까 순식간에 쿠팡을 압도하는 물류망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출이 적을 뿐이지 실제 물품 거래액으로 보면 쿠팡에 맞먹습니다. SSG가 지마켓하고 옥션하고 합치면 거기도 이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할 거고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 종목이 왜 이 가격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굳이 억지로 음모를 한번 찾아보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굳이 억지로 찾아보면 지금 이명희 전 회장 지분이 10%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시가로 계산하면 3,87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증여를 한다. 3,800억을 증여를 하면 뭐 이거를 50% 낸다 그러면 한 1,700억 정도 현금이 필요할 거고 그 정도는 뭐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보단 저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요 세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LG 에너지솔루션의 요 보호 회수가 풀리는 게 4월 말 그리고 7월 말입니다. 네, 7월 말에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발 쇼크가 7월 말에는 있을 것이고 4월 말에도 살짝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얘들이 털어먹으려면 어쨌든 주가를 올려놔서 때려버려야 되니까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게 지수가 내리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7월 말까지는 그나마 이제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벗어나려면 역시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일 황금성이 좁으니까 이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려면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 전에 뭐 반도체도 비수기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동맹을 맺자 이러는데 중국 시장 잃게 되면 뭐든 중간에 낀 쪽은 뭐든 손해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제재는 그나마 버틸 수는 있습니다. 소비재 위주로 하고 문화 컨텐츠 위주로 하는 거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미국 미국한테 제재를 당한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한국 니네 쓰지 마. 이렇게 되면 산업이 마비가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가는 건 맞지만, 그리고 중국이 괘씸한 부분도 있고 맞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양자택일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게 제일 좋은데, 이런 환경이 점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뭐 반도체 동맹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에 돌입하는 타이밍이고, SK 하이닉스는 살짝 이제 이 저점이 조금 무거워지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두 종목 다 부정적인 상태다. 뭐 크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지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세 종목,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요 세 종목이 지금 현재 요 두 개가 부진하고, 얘가 그나마 이제 치고 나갈 만한 동기가 있고. 왜? 4월 달에 보고회수 물량 털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4월까지 이 3자가 균형을 갖추게 될 겁니다. 요 부진한 것과 동기가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어느 정도 디램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 뭐 그리고 공급망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부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수습이 되고 미국 금리 인상도 불확실성을 털고, 이런 상태가 되면 다소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때는 4월 말부터 해서 보호해서 풀린 물량 얻어 터져가지고 내려갈 거고, 그러면 또 균형입니다. 5월 달도. 6월 달은 이제 삼성전자도 좋을 만하고 SK 하이닉스도 좋을 만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7월 달에 털려면 6월부터는 좀 올려야 되니까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서 상승이다. 요 세 종목을 보면 지수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4월, 5월까지는 횡보, 6월은 상승,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지수 추종을 하느냐, 내 종목이, 아니면 내 종목이 지수보다 더 강하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종목이 지수보다 더 강하면 지수도 오르면 먼저 달리고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수보다 약하면 횡보할 때 내리고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